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주간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또 넘었는데요. 확진자가 자꾸 줄어들지 않아서 큰 걱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 겨울을 슬기롭게 잘 넘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주간 주식 시황과 함께 지난주 우리 채널에서 방송했던 AB 프로바이오를 비롯한 신성 ENG, KPM테크,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또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영업일수로 2020년도 주식시황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연말 마지막 배당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식시장, 금년도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테마별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주 주식시황은 지수 차트로는 주가가 비록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지만 고점 부분에서의 탄력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주가가 최고점을 향해서 갈 때 장이 밀리는 듯 하면서 또 밀리지 않고 또 상승으로 전환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개인들의 힘이 대단하다 하면서 추켜 세우고 이 장에 대해서 감탄은 하고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점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불안스러운 조짐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지수가 흔히 이야기해서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까지 기울기가 가파르게 2300, 400을 뚫고 신고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왔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2800이라는 이런 암초를 만나서 에너지 힘고르기를 하는 양상들이 크고요. 벌써 일부 대형주들에서는 완만하게 이 고점에서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개인들이 과연 얼만큼 힘을 발휘할지 물론 최근에 거래하는 양상으로 보면 개인들이 종목으로 테마별로 에너지 조절을 잘 해가면서 장을 이끌어오는 상당히 스마트하고 용의 주도한 그런 면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이 장을 끌고 오고 있는 새로운 세력이 외국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상당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12월에 쿼드로플 위칭 데이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매도한 거를 개인들과 기관이 개인이 한 9천억 정도 매수했고 또 중간에 장이 강세로 올라올 때 1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도 연일 개인들이 순매수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종목별로 살펴볼 때는 염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종목별 외국인 개인 간의 매매 비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쿼드로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만기인 날 12월 10일에 1000원이 하락하면서
72,900원, 마이너스 1,000원이었는데 그때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전부 다 합해서 1,200만 주의 물량이 쏟아졌죠. 그걸 개인들이 900만 주 가져간 이후로 자, 전에 같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고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매물들을 순차적으로 다시 채워넣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근 일주일간 계속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개인들이 연속해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그때의 고점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에너지 소진이라고들 흔히 많이 표현을 하죠. 사실 삼성전자를 매매한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계속 일주일 이상 다른 종목에서는 이 중소형주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익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 우리나라의 핵심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는 계속 수익이 답부 상태를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런 측면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예전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시장의 그 막판 배당을 앞두고 어느 정도 그 경계성 매물에도 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영업일수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영업일수가 4일이고 그 다음에 바로 3일 정도 하면 딱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대주주의 10억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이미 각 투자자별로 이런 준비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임박해서 그 10억 미만에 맞추기 위한 대형주들의 물량 출에도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늘어난 그 예탁감들로 기존의 장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상장주들이 과도한 시세 분출로 주가를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막판 시황을 앞두고는 그런 그 무리한 매매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난주 우리가 했던 그런 종목 중에서 우선 AB 프로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AB 프로 바이오는 아주 획기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미국에서 모더나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AB 프로 바이오가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작은 5% 정도 높게 출발을 했다가 마이너스 7%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3%로 급락하는 양상이었죠. 우리 아마 그 AB 프로 바이오 이 종목이 모더나 백신의 사용 승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또 긴급하게 이 계약을 했다라든가 그런 소식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 우리 국내에서 그 모더나의 그 계약은 조금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모더나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화이자에 이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서 그 성공률이 예방률이 94%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습니까? 접종률이라든가 접종 횟수나 가격 면에서 약간 좀 비싼 그런 면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국내 SK 바이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팀하고 이렇게 협업으로 이 제네카의 그 백신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쪽 아스트라에 그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스트라의 그 국내 구매 계약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질 않고 있죠. 그렇지만 국내 임상 승인을 통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여하튼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내에서 그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 좀 그 서둘러서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뭐 이렇게 그 국민 전체의 인원수의 4배, 5배를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한 데하고는 우리가 약간 좀 최근에 그 많이 그 백신을 제대로 그 확보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비난 여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백신을 미루었던 이유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그 백신의 안정성이 염려가 됐었겠죠. 그리고 초기 가격이 높았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K 방역의 선두였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들이 그 백신을 해놓고 그 한국이 먼저 좀 구매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사가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느긋한 입장을 보였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은 일단 K 방역에 자신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 많이 그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행히 그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각 개인별로 철저히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하면 막을 수 있는 그 질병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면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 향후 그 백신의 안정적인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계약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일부 그 비난 여론, 그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또 하필이면 그 예방률이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만 계약을 했느냐 이런 비난도 많지만 만약에 초반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여론으로 보면 코로나 백신도 선뜻 맞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지 많지 않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우리가 계약하고 접종을 시작했을 때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했었으면 너무 서둘렀다. 왜 이런 데다 예산을 낭비했느냐 이런 비난도 조금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측면이고 여하튼 다음에 또 내년 늦어도 2, 3월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그 개인들의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AB 프로바이오하고 이, 이 주가 그 모더나라든가 이런 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죠. 물론 회사에서도 그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다 그 중소기업 기업 중에서도 제일 그 연관을 크게 가진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미국 내 자회사 AB 프로바이오하고 바이오 인터내셔널이 AB 프로코포의 최대 주주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을 참여하고 있고 또 모더나의 창립 멤버가 로버트 랭어 박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비상근 임원으로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 비록 직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납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에서 앞으로의 그 성장성으로 보면 이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당일날 그 비록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음봉의 몸통이
과다하게 크지 않고요. 여하튼 바닥권에서 매집한 이런 세력들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8일 날 어제 그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모더나의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시초가가 가격 범위에서 얼만큼 높게 출발하는가. 그 다음에 그 시초가를 빨리 돌파하고 신고가가 얼만큼 어느 폭에서 생길 수 있느냐. 이거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지난 금요일 날은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소 조금 높이 출발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의 고점을 많이 큰 폭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대밀리면서 시초가 밑에서 놀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이라든가 또 내년으로 갈수록 이 아스트라제네카 라든가 또는 모더나의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가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AB 프로바이오에 대한 주가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AB 프로바이오에 대해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장세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려졌던 이런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 엔트텍이라고 하는 것도 시초가가 4.5% 정도 오른 다음에 곧바로 시초가를 밑에서 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6% 정도 약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됐는데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모더나 이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종목들보다는 신규 종목들, 치료제의 종목들이 눈에 띄게 주가 탄력이 좋다. 예를 들어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 또 나파몬 스타트 관련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기존 종목들보다 훨씬 장중에 그 윗꼬리도 길게 달리고 가격 변동이 활발한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종근당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들도 당일 대응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최근 움직임으로는 11만 원을 견조하게 도달을 해놓은 그런 양상이고요. 10만 원대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계열 중에 같은 나파몬 스타트 치료제의 기업 중에 동화약품이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약품도 과거에 34,000원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또 주가의 움직임도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다음 주에는 다른 종목들 상승한 거에 비해서 여전히 재차 상승 비율이 높은 동화약품에도 주의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아무리 호재가 대비하고 있더라도 식상하는 그런 측면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 ENG 같은 것도 음압병실이라든가 이 좋은 재료가 있지만 주가가 크게 신선감이 떨어지니까 그런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역시 KM테크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주말에 휴머니젠의 주가가 요즘 다시 또 15달러 선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시 월요일 날 아침에 강한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3%, 5%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고점 매도 후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로 활발하게 바닥권에서 KPX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그 바닥권에서의 그 움직임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장기간 한때 그 화이자의 어, 중간 물질을 공급한다 했다가 회사에서 관련이 없다고 해서 우리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또 대량 거래를 나타내면서 장대 양봉을 출현시켰다는 점에서 여하튼 가격 메리트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높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또 BC월드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중간 금요일 날 주가 움직임이 활발했고요. 일단 신고가 최근에 신고가에서 위쪽으로 긴 꼬리를 남기는 장대 음봉이었다는 이런 측면에서 당일날 하락폭이 조금 그 고점에서의 조정폭이 컸다는 이런 거를 내세워서 충분히 월요일날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 우리가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이 1억 1,500만 주가 거래되고 16%까지 올라갔다가 1,680원에서 조정을 했지만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를 또 살펴보면서 월요일 날 재차 반등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배당이 시작되는 그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조심해야 될 거는 갈수록 대형주 쪽의 에너지 소진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일부 대형주 쪽으로 10억이 넘는 지분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들어갈 가능성 등을 대비해서 다음 주에 신중하게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시황 이것으로 마치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